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촌스럽다며 무시받던 집이 방송을 한번 탄 뒤 금덩이처럼 변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눈빛까지 달라졌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아이가 제 손을 붙잡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우리 꼭 지켜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키려는 건 가족이 아니라 오직 집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귀한 줄 알아봤자 이미 늦었단다. 그 모든 시작은 며칠 전 평범한 하루에서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삼키기엔 답답함만 더해져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올해 66이 되었고 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론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밭일을 하며 손에 흙을 묻혀도 마음속에는 늘 저 아이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간다고 도시로 떠나던 날도, 결혼한다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던 날도 저는 그저 아이의 앞날이 밝기만을 바랐습니다. 도시에서 온 아가씨라 걱정되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처음 인사하던 모습은 예의 바르고 단정해서 그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의 기대가 틀렸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겉으론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집 안 여기저기를 후출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괜스레 눈치를 본 걸까요? 처음엔 단지 제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과 또 특유의 말투가 계속 반복되니 이젠 분명한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명절이라 준비할 것이 많아 손이 10개라도 부족했죠. 그래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새 식구를 맞이하는 첫 명절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부엌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마당에 차가 들어서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분홍색 코트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반짝 빛나 보였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흙길을 조심스럽게 딛는 모습에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집이 생각보다 아늑하네요. 입으로는 아늑하다고 말하지만 눈길은 이곳저곳을 훑었습니다. 지붕의 낡은 기와나 벽면의 군데군데 벗겨진 흙을 보는 눈빛에서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듯했죠. 옆에서 아들이 눈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줬지만 며느리는 못 본 척하더군요. 밥상 앞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시골 장독대에서 퍼온 된장찌개와 손수 말린 시래기나물을 정성껏 차려냈는데 며느리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와, 진짜 옛날 느낌이다. 말은 감탄하는 것 같지만 표정에서는 감탄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딘가 도시 사람 특유의 촌스럽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옛날 사람이라 그렇지 뭐. 그 말이 겉으로는 농담 같았지만 속으로는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이 아이가 나와 우리 집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처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명절은 항상 묘한 기분을 줍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누는 날이지만 저에게는
매번 조용히 참고 넘겨야만 하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이번 명절은 결혼 후 두 번째였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하루 늦게 내려오기로 했고 며느리만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괜히 마음이 분주해져서 전을 더 부치고 국물도 한 번 더 끓여내고 김치 냄새가 집안에 퍼질까 싶어 창문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잠시 뒤에 마당에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은 왠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저는 금세 알아챘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우, 시골 냄새 나네요. 순간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무엇이 냄새라는 건지, 된장인지, 흙냄새인지, 오래된 나무 내음인지. 저에겐 오래도록 익숙했던 우리 집 냄새인데 며느리에겐 불편한 냄새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느라 힘들었지? 씻고 와. 곧 밥 차린다. 그때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오니까 진짜 공기부터 다르네 촌스럽다. 분명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지만 며느리는 제가 듣지 못한 줄 알겠죠. 저는 조용히 국을 뜨던 손을 꼭 쥐고 말았습니다. 밥상을 차린 뒤 잠시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장작을 지펴 된장찌개를 다시 데우고 있는데 집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통화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너희 시댁은 그래도 아파트잖아. 우리 시댁은 완전 시골이야. 진짜 촌스러워. 장독대에 된장이 잔뜩 쌓여 있고 지붕은 기와집인데 벽은 흙벽이야. 사진이라도 찍으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알지? 그 말이 귓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작이 부러질 뻔했죠.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은 착하시지. 그런데 집이 너무 창피해서 정말 못 살겠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집이요? 제가 손톱이 닳도록 일해가며 모았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온 그 집. 그 집이 창피하다는 말에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장작불만 타닥타닥 타오르고 귀까지 뜨겁게 달아올랐죠.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는 게 항상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그날 이후로 명절이 몇 번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올 때마다 늘 비슷했습니다. 말끝마다 촌스럽다, 불편하다, 공기가 답답하다 같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죠.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앞에서 툭툭 던지듯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 얼굴만 살폈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그 말을 들을까봐, 또 듣고 상처받을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전을 부치고 국을 퍼냈죠. 어머니, 도시에서 사는 저한텐 이게 참 힘들어요. 여기는 택배도 잘 안 오죠? 불편하겠네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아들은 그냥 대충 넘기거나 조심스럽게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힘들겠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기류를 느꼈습니다. 명절마다 며느리 차가 들어올 때면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속닥였죠. 도시에서 온 그 아가씨 또 왔네. 얼굴에 기분이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더 쓰렸지만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참는 게 저한테는 제일 편했으니까요. 그래야 아들도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 시골에서의 생활이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해 뜨기 전 닭 우는 소리에 일어나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장독대 뚜껑을 열어 된장과 국간장 냄새를 맡아보고 겨울이면 장작을 패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쉴 틈 없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손톱 아래는 늘 흙투성이, 손가락 마디마디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그래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지켜온 집이고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을 좀 보러 읍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 며느리 말이야. 친구들한테 시댁 이야기 엄청 한다더라. 촌스럽다, 냄새난다, 부끄럽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갑자기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 이제 내 집까지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는구나.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만 살아야 할까? 젓가락을 드는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이제는 참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독대 뚜껑을 열어보고 밭을 한 바퀴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당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젊은 사람들이 내리더니 카메라 같은 장비를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여기 혹시 이 집 주인 어머님이신가요? 한 여성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왔다면서 전통 한옥을 촬영할 장소를 찾다가 이 집을 보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긴가민가 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흙벽에 낡은 기와집일 뿐인데 촬영이라니 말이죠. 집이 정말 예뻐요. 오래된 느낌도 좋고 손질이 잘 돼 있어서 마당 풍경도 그대로 살아있네요. 그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촌스럽다는 소리만 들었던 집이 누군가에게는 예쁘게 보인다니요. 마침 그때 지나가던 이장님이 상황을 보시고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어머니, 이거 참 좋은 기회예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게 우리 집이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방송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리 집에 모여 텔레비전을 함께 봤죠. 화면 속의 집은 실제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은 멋스럽고 고풍스러운 한옥이 되었고 장독대는 정겨운 풍경으로 마당의 감나무는 힐링 포인트라며 소개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귀촌을 꿈꾼다는 분들이 이장님을 찾아와 집값을 물어보기도 했죠. 어머니, 요즘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서울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마을 전체가 술렁이고 저는 밭에서 풀을 뽑으며 그저 웃었습니다. 내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만 떠들썩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이 유명세가 며느리의 태도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방송이 나가고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엔 명절이나 생일 때만 겨우 연락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평소 알던 그 아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촌스럽다고 느껴지던 음성이었는데 이번엔 어딘가 귀엽고 다정하게 꾸민 듯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방송 봤어요. 집이 너무 예쁘게 나오던데요. 저 그땐 미처 몰랐어요. 시골이 이렇게 힐링되는 곳인지.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애가 왜 이러나 갑자기 무슨 일이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뭐, 집은 똑같은데 방송에서 분위기를 잘 담아줬나 보다. 아니에요. 정말 예뻤어요. 요즘 도시에서는 전통 한옥이 인기라서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통화 내내 예쁘다, 부럽다, 힐링된다 하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겉으로는 그래, 그래 하며 받았지만 마음속으론 뭐가 달라진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연락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니, 밭에 감나무 참 예쁘죠? 하고 저녁에는 어머니, 요즘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는 메시지도 왔습니다. 살면서 처음 듣는 말들이라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참 이상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나이 들면 철도 든다더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게 저의 착각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마당에서 감잎을 털고 있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창문이 살짝 열린 부엌에서 친구와 주고받는 이야기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지 않아? 우리 시댁 집값 지금 엄청 올라서 난리야. 방송도 탔잖아. 아, 진짜 저 집이 우리 앞으로 넘어오면 완전 인생 역전이야. 순간 빗자루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래서 내가 요즘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어머니께 잘 해드리고 상속 이야기도 슬쩍 꺼내보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탁 끊어졌습니다. 이제 왜 며느리가 갑자기 달라졌는지 확실히 알겠더군요. 다 집 때문이었습니다. 촌스럽다고 무시하던 집이 이제는 돈이 된다니 태도가 변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죠.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자. 며느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다정했어요. 마당에서 감나무 낙엽을 치우고 있는데 곁으로 다가오더니 빗자루를 덥석 집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괜히 어색한 기분이 들더군요. 원래 이 아이는 손에 흙 묻히는 걸 몹시 싫어하던 편이었거든요. 예전에도 전을 부치려 하면 손에 냄새 밴다고 호들갑을 떨곤 했죠. 그런데 오늘은 며느리가 낙엽을 몇 장 쓸어 담더니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집은 나중에 누구한테 가요? 순간 힘이 쭉 빠져 빗자루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엔 시골집도 유명해졌잖아요. 도시 사람들도 전통 한옥을 갖고 싶어 하던데 혹시 이 집이 나중에 저희한테 오는 건가요? 목소리는 조심스런 척하지만 눈빛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 아이 눈을 보는데 마음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빗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 건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 이 아이가 이제 욕심을 숨기지 않는구나.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있는데 마루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지금 집값 엄청 올랐대. 방송에 나온 뒤로 관광객도 몰려오고 난리래. 우리 그 집만 상속받으면 끝이야. 진짜 로또지. 젓가락을 씻던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수돗물 흐르는 소리 너머로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있어. 이제는 나 좋아하실 것 같아. 아들만 내 편이면 전혀 걱정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저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평생 지켜온 이 집이 그 아이 눈에는 오직 돈으로만 보인다는 사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계까지 온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그냥 두고만 보지 않겠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작은 잔치를 엽니다. 장터가 열리고 떡매도 두드리며 집집마다 문을 열어 손님들에게 구경을 시켜주는 행사죠. 올해는 방송 덕분에 우리 집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기에 저도 마당만 살짝 열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전이라면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먼저 떠올랐을 텐데 이번에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행사 준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속으로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손엔 꽃무늬 앞치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론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으면서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저도 전 붙일게요.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표정이 참 밝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모두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며느리가 이 집을 무시했던 이야기가 이미 마을 여기저기로 퍼져 있었으니까요. 잔치가 시작되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리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번집니다. 그런 가운데 며느리는 더욱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방송에 나온 집이에요. 이 된장은 직접 담근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겉으로 들으면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샘을 하는 기운이 남아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한창 무르익던 때였습니다. 마당에는 손님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음식을 들고 나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할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툭 한마디를 내뱉었죠. 아니, 저 아가씨가 예전에 시골 냄새 난다고 했던 그 며느리잖아.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고 사람들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씩 맞장구를 쳤죠. 맞아, 지난 명절에 촌스러워서 친구 못 부른다고 했던 그 며느리잖아. 아이고, 방송 나온다니까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네.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땐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명을 해도 상황은 점점 더 꼬이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작은 속삭임이 여기저기 번졌습니다. 어쩐지 요즘 따라 친절하다 했더니 이제 집값 올랐다고 달라졌구먼. 며느리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망신을 당한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마당엔 종이컵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북소리의 잔향만이 남아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에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예전에 했던 말들 철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순간 마음이 잠시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에는 아직도 어딘가 계산하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어머니만 믿어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 집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죠. 이 집.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사과 속에서도 여전히 집에 대한 이야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고 말 대신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애는 제가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사과하고 떠난 지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아들이 저녁상을 함께하던 중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했던 말 다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지금 저 집만 우리 명의로 하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지. 어머니 요즘 나 예뻐하시니까 금방 될 거야. 아들의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는 엄마 혼자 참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예전엔 다툼을 피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것은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눈을 맞췄을 때 그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집을 놓치고 싶지 않은 조급함만이 가득해 보였지요. 어머니, 제가 욕심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요. 집이 아니라 어머니가 더 소중했단 걸요. 아들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그러자 며느리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도훈아, 나 정말 바뀌었어. 이 집, 아니, 우리 가족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그동안 너무 철없었어. 며느리의 말에는 집에 대한 집착이 계속 묻어났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빼내고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며느리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그 울음은 제게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을 한 바가지 떠 손을 씻었습니다. 손끝에 밴 흙 냄새가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과 함께한 긴 세월이 제 손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울고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그 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기대하는 기색이 내비쳤습니다. 이 집은 내가 하찮게 여겼던 때도 내겐 늘 소중했다. 이제 와서야 그 귀함을 알아도 이미 늦었구나. 그 말을 듣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울음도 그쳤고 눈빛은 텅 빈 듯 공허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멀리서 다가와 제 곁에 섰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힘에 오히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발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게 조용히 대문을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사귀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별다른 말 없이 예전처럼 드나들었고 이혼 이야기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입니다. 지붕의 기와는 여전히 비에 젖고 마당의 감나무도 계절을 따라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가끔씩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고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집은 제 집이고 제 손으로 지켜온 삶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마당에 앉아 감을 깎아 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집 그냥 엄마가 편한 대로 지켜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감을 받아먹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내가 지금껏 버티고 견뎌온 이유, 결국 지키고 싶었던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요.